36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언어의 의문, 문법,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의문도요,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자, 첫 번째로 1번. 중세 국어에서는 어두, 즉 단어 첫머리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대요.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두자음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현대 국어에서 단어 첫머리에서 최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 개의 자음도 어두에서 발음이 되었던 게 어두자음군입니다. 자, 그리고 어두자음군의 대표적인 것은 쌀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쌀이 되는 거죠. 이때 비읍과 시옷이 어두 자리에서 각각 발음이 된 것이 어두자음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비읍계와 비읍 시옷계 합용병설을 말합니다. 자, 2번 다음으로 중세국어에선 현대국어에 없는 순경음, 비읍, 쌍히읗, 반침 등과 같은 자음들도 존재를 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중세국어가 끝나기 전에 소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복습, 순경음, 비읍은 뭐로 바뀌더라? 반모음, 오, 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히읗은 사라지고 반치음도 사라지죠. 또 라고 했죠? 또 3번입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 말에서 현대에 쓰이는 7종류의 자음뿐만이 아니라 시옷도 발음이 될 수 있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요? 팔종성법입니다. 팔종성법에 속하는 거 뭔데? 가나, 다라, 마바, 사, 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분이 되었고 얘가 이응이 아니라 옛이응이라는 거. 그리고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아래아 아, 어, 오, 우, 이에 해당하는 7개가 존재한 겁니다. 4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현대국어의 단모음인 에에, 왜, 위는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은 현대국어에서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결합한 거죠. 두 개의 의문이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에에, 왜, 위도 두 개의 의문이 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 더하기 이가 되고 아 더하기 이가 되고 오 더하기 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 더하기 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 보시면 어나, 아나, 우나, 우는 단모음이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 아, 우, 우는 뭐가 되고 단모음입니다. 그러면 이가 뭐가 돼야 될까요? 반모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가 다시 자, 어, 아, 우, 우는 단모음. 그렇다면 이중모음 이는 뭐예요? 반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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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모음이 되는 거죠. 반모음이니까 반달 표시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중세 국어에는 어떤 이중모음도 존재했던 거냐면 이중모음인데 무엇이 결합하는 거? 반모음 뒤에 반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뒤에 반모음이 결합하는 형태의 이중모음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중모음의 표기는 두 단모음의 표기를 결합한 것과 같지만 뒤에 있는 이는 반모음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뭐도 있냐면 그래서 아와 이가 결합한 에는 단모음이 아닌 여기 아이라는 이중모음을 표기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자, 나아가서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결합,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결합하는 뭐도 존재하냐면 삼중모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중모음 심플하게 생각해 볼까요? 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왜일 겁니다. 이게 왜 삼중모음이냐면 자, 생각해봐. 왜는 오 더하기 에라는 이중모음, 단모음이고 이중모음이니까 삼중모음이죠. 그리고 우 단모음이죠. 에가 있으니까 이런 글자가 있나? 아니야. 잘못했죠, 이거. 이런 글자는 없어. 자, 뭐가 있냐면 왜가 있겠죠. 자, 얘는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우 더하기 에.
이게 단모음, 이중모음이니까 삼중모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국어는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점차 현대 국어의 모습에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자, 근대 국어의 특징을 볼게요. 우선 1번, 근대 국어에서는 종성 자리에서 현대 국어와 같이 7개의 종류의 자음만이 발음됩니다. 그래서 가느, 다란, 물, 빵, 울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소리는 뭐예요? 디귿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세의 시옷 디귿이 구분됐죠. 근데 이제 디귿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자, 이게 중요한데요. 중세 국어에 없던 현상인 국외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 국어에서 국외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에만 일어나죠. 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디다는 자,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과 이가 만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해, 도, 이는 다른 형태소에 있는 뭐예요? 디귿과 이가 만난 거잖아. 그런데 얘는 디다는 애초에 뭘가 한 거예요? 지들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는 애들이죠. 근데 이것이 지다로 바뀌었다는 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어 시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때 뭐가 됐냐면 하나의 형태소 내부, 그러니까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형태소의 결합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국외음화가 근대 국어 시기에 형태소의 내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형태소 내부에 있던 어떤 국외음화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 일어나면서 소리와 형태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형태소 내부에서는 더 이상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형태소의 결합에서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국어의 단어들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현대 국어의 단어들에서 이제 보면 하나의 형태소 내부의 환경을 갖춘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디디다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디디다의 경우 디귿과 이, 디디다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지금 내부에서 디귿과 이의 환경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얘가 근대 국어 시기에 뭐가 일어났어야 되냐면 국외음화가 일어났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을 당시에 디디다는 그러니까 드디다. 그러니까 디귿 뒤에 으가 왔죠. 그리고 디귿 뒤에도 아랴 이 형태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근대 국어 시기에는 디디다는 국외음화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근대 국어 시기의 형태소 내부에서 광범위한 어떤 국외음화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 디디다는 드데다의 형태였기 때문에 안 일어났게 됐고 나중에 얘가 이제 디디다로 변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 이 형태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현대 국어 단어들의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런 형태 디귿과 이가 만났던 이 단어들이 디귿과 그다음 이나 반모음 이가 만날 때 국외음화가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디귿과 이 반모음 이가 있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근대 국어 시기에 이 단어들의 디귿 뒤에 오는 모음이 이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디디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모음의 변화로는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원순 모음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순 모음화는 뭐냐면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거 양순음.
양순음 아래에 있는 평순 모음이 자, 뭘로 바뀌는 거예요?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아래에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자, 쌤이 좀 찝찝해서 다시 한번 국외음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를 지금 추수를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자, 근대 국어 시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자, 다시 정리를 조금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좀 찝찝해. 자, 근대 국어는 형태소 내부와 그리고 형태소의 결합 모두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형태소의 결합에서만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게 현대 국어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형태소 내부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근대 국어 시기에 형태소 내부에 광범위한 국외음화가 일어나면서 국외음화의 환경에 있는 애들은 싹 뭐냐면 소리와 그리고 뭐가 변했냐면 단어의 형태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날 필요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 국어인 국외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쌤이 말한 대로라면 디디다 같은 이런 애들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대 국어 시기에 국외음화를 거쳐서 지지다의 형태로 바뀌어서 쓰여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야. 왜 디디다는 근대 국어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의 물결을 얘는 피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대 국어 시기에는 국외음화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왜? 그때는 요 형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파도에 물결이 지나고 나서는 얘네들이 뭐요?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현대 국어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살아남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문제 풀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중세국어 시옷과 디귿의 발음 구분돼야 되죠. 팔종성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두의 쌍시옷을 현대국어에서 쌍시옷으로 적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는 비읍시옷을 합쳐 적었다. 이 무슨 말이죠? 자, 비읍과 시옷을 지금 비읍시옷이 자 쌍시옷으로 중세국어에 발음되었다는 건데 자, 어두자음구는 비읍도 발음되고 시옷도 발음되는 거지 쌍시옷으로 발음된 게 아닙니다. 물론 비읍시옷계, 비읍계, 비읍시옷계 합용병서 즉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한 건 맞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 한 거예요? 비읍과 시옷으로 각각 소리가 났기 때문에 틀린 건 2번입니다. 자, 글자 모양으로 봐서 왜는 중세국어의 삼중모음. 삼중모음은 뭐였냐면 기억하십니까? 단모음 더하기 이중모음을 삼중모음이라고 했고 그 예로는 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삼중모음이었군. 맞는 얘기죠. 자, 밭은 주격조사 붙을 때 밭이가 아니라 밭이로 발음되었겠지. 그렇지. 중세국어 시기에는. 자, 국외음화는 언제부터 일어난다고요? 근대 국어 시기부터 일어나니까 중세국어에는 밭이로 발음했을 겁니다. 자, 현대국어 잔디. 자,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과 이가 만나잖아.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당연히 근대 국어 시기에 국외음화를 거쳤어야 했는데 안 거쳤으니까 살아남은 거야. 왜 안 거쳤던 거예요? 중세 국어에는 이가 뭐요? 다시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는 이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얘는 형태소 내부의 국외음화의 환경이잖아. 이런 애들은 근대 국어 시기에 국외음화의 물결을 맞으면서 싹 정리가 돼서 사라졌어. 그런데 현대 국어에 이 단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그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라고 하는 물결이 들이닥쳤을 때 이 D는 뭐가였던 거예요? 이 D의 형태가 아니라 뭐 이런 거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이겠죠. 즉 국외음화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 원순 모음화를 고르라는 거야. 적절한 건 몇 번인데요? 물이죠. 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 지금 봐봐 비읍 밑에 그냥 그대로 우잖아. 볼 거 없고 나머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뭘 고르는 거냐면 여기 지금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높임 선어말 어미 적어보자.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미는 어디에 붙는다고요? 용언. 용언은 뭘 만드는데요? 서술어. 그래서 서술어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보시면 자,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시니, 밝으시나, 보잡고자 하노니, 보잡고, 조잡고에서 찾으시면 되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삽잡잡, 이 it을 찾을 거예요. 시, 그 다음에 시, 잡, 눈에 보이는 거, 잡, 삽,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는 뭔데? 주체. 주체는 뭘 높여요? 주어를 높입니다. 나가십니다. 누가? 태자가 나가시니까 1번 맞습니다. 자, 밝으시나 주어를 찾겠습니다. 밝대요. 무엇이 밝냐면 눈이 밝은 거죠. 근데 부처의 눈이라서 높인 거니까 이건 간접 주체 높임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잡, 객체입니다.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부사 안 보입니다. 그럼 뭘 높일까요? 스승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잡을 볼게요. 잡.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야 됩니다. 객체니까. 근데 여기서는 세존을이 목적어니까 세존을 높입니다. 그런데 4번에 잡을 통해 객체인 용왕, 아니 객체는 세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그럼 용왕은 뭔데? 본데요. 누가 보냐고요? 용왕이 보는 거죠.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잖아요. 자, 조쌉고입니다.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데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죠. 근데 그럼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조알입니다. 누구에게? 부처께. 그래서 부처를 높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높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아라한의 머리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모음조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음조화 설명 너무 많이 했음. 그래서 안 할 거야. 어는 음성입니다. 아는 양성. 음성. 오는 뭐요? 양성. 음은 음성. 양성. 음성입니다. 모음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 자, 얘가 음성이니까 은이가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먹어, 먹음, 그리고 먹으니 이렇게 답 쓰면 그어버리겠다 했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표기는 뭐 하셔야 되는데요? 이어적기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잖아. 앞말의 받침, 뒷말이 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적으세요. 먹어, 먹음, 그리고 먹으니죠. 그러면 정답이 이거는 몇 번인가? 먹어, 먹음, 먹으니 5번이 되겠네요. 자, 4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도록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볼게요. 아래 아는 으로 바뀌었대요. 어디에서? 이음절에서. 반치음은 소실되었고요. 자, 모음 은은 무프프 뒤에서 우로 변했다. 원순 모음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라, 디귿티, 쌍디귿은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국외음아에 대한 설명이고요. 모음 아는 자, 아래 아가 아로 바뀌었대요. 언제? 이름절에서. 자, 풀이죠. 피읍 밑에 있는 으가 우로 바뀐 겁니다. 피읍 아래에서. 자, 원순 모음하죠. 그래서 얘는 뭐요? 다가 일어났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자, 사지 볼까요? 사지. 이름절에서는 뭘로 바뀐 거예요? 아로. 그리고 반치음은 어떻게 됐는데? 소멸했죠. 그래서 얘는 나와 마가 맞습니다. 자, 마대, 마디, 마대로 볼게요. 이름절에서는 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안 들어갔네? 자, 이음절에서는 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가 들어간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라가 뭐냐? 라 국외음아? 국외음아는 디귿이 치읓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 그대로 있는데 무슨 국외음아야?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자, 붙이다 볼게요. 으죠, 비읍 밑에, 양수는 밑에서 으야. 근데 부로 바뀌었잖아. 그럼 원순 모음하니까 다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티가 무엇으로 바뀌었어? 치로 바뀌었으니까 국외음아 라 맞습니다. 맞아, 아래아가 아로 바뀌었으니까 마. 반치음이 사라졌대요. 나. 그리고 이음절에서 아래아는 으로 바뀌었으니까 가.
다 맞는 얘기죠. 4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자, 가람이 볼게요. 가람이. 어디냐? 가람이. 자, 가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강이죠. 즉, 가람이는 뭔데? 이게 잘 모르겠으면 주격조사의 형태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분철하십시오. 그럼 가람 더하기 이가 됩니다. 그래서 강이죠. 기억을 통해 15세기에는 한자어 강의 고유어 가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니은을 통해서 니은이 뭔데? 니은은 불붙난, 그 다음에 불붙는이죠. 그래서 니은을 통해 15세기에도 비음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붙난 비음화라고요. 비음화는 뭐냐면 부, 드, 그가 무, 느, 으가 되는 거예요. 언제? 미음이나 니은 소리 앞에서. 다시 미음, 니은 앞에 오는 부, 드, 그가 같은 조음 위치의 문으로 바뀌는 거야. 한 번 더. 미음, 니은 앞에 부드그가 오잖아요. 그럼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는 건데요. 자, 보세요. 니은 앞에 뭐가 왔어요? 디귿이 왔죠. 그럼 디귿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죠. 비음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 자, 디귿을 통해 관형격 조사로 시옷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인지 올해의 되어 있죠. 의. 관형격 조사죠. 그럼 시옷은 뭐겠는데?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리을을 통해서 이어적기 연철이 있을 수 있다. 나리, 그리고 나리죠. 자, 나리의 형태로 바꾸려면 뭘 하면 돼요? 날 더하기 이였겠죠. 그래서 이어적기입니다. 미음을 통해서 합성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돌다, 그리고 가다, 그 다음에 어미, 아가 이렇게 결합된 거라서 돌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성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42번 가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객체 높임 선어말음에 우리 되게 많이 했음.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디귿 뒤에서는 시옷이 오는 게 맞죠? 맞나요? 아니죠. 디귿 뒤에서는 지읒이 와야 되잖아. 디귿 뒤에서는 지읒이 와야 되니까 아웃. 디귿 뒤에서는 지읒이니까 살릴게요. 기역 뒤에서는 시옷 맞습니다. 기역 뒤에서는 시옷이 맞죠? 기역 뒤에서는 시옷인데 지읒이라고 적혔으니까 날립니다. 그 다음엔 뭘 보셔야 되는 거야? 비읍 뒤에 뭐가 있는지. 비읍이나 순경음 비읍 뒤에. 자, 순경음 비읍 뒤에 뭐가 있어요? 아가 있으니까 순경음 비읍이 오는 게 맞습니다. 자, 모음이 왔습니다. 그럼 비읍은 순경음 비읍이 와야 되니까 3번은 아웃. 그리고 기역이 왔죠? 그럼 비읍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아웃.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가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패턴 많이 봤던 것 같아. 나라의죠. 자, 그러면 의가 있잖아. 그럼 시옷은 뭐겠는데?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배죠. 배는 바가로 풀었죠. 그럼 주격 조사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바 더하기 뭐가 되는데? 이가 되는 거니까 배는 명사의 주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맞습니다. 뜨들은, 자, 뜨들 이어적기 돼서 그런 거죠. 뜻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뜻 더하기 을. 자, 연철돼서 그런 거고요. 명사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수매에 보시면 수매, 얘는 쓰 더하기 더하기 에라고 몇 번이나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해 있습니다. 맞죠? 따라민이라 근데 이거 거의 그렇게 보셔도 되고 수매 이렇게 사용함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있는데? 에 있잖아. 에.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 맞죠? 그리고 따라민이라 볼게요. 따라민이라죠. 그럼 뭔데? 따름 뒤에 이라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따름이니라 보이시죠? 그래서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게 맞습니다. 서술격 조사 현대국어의 이다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 이고, 이며 이렇게. 그래서 서술격 조사의 활용 형태이고요. 서술격 조사는 맞죠. 따름이 왜냐면
혹시 모르실까봐. 자, 할 이게 뭔데? 관형어. 관형어 뒤에 와야 되는 따름은 뭔데? 그러면 명사. 명사 뒤에 붙어 있는 얘는 이와 라는 뭔데? 조사. 그런데 따름이다가 서술어를 만드니까 서술격 조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 그럼 조사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어디가 틀린 거냐면 자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은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거요. 쓰음이요. 쓰음. 쓰다에 음이 결합되어 있죠. 이건 뭐라고 했죠? 명사형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쓰음의 품사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어미는 용언에 붙어서 용언을 명사처럼 쓰이게 만드는 거지 명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럼 얘는 뭔데 품사가? 용언이죠. 따라서 명사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핵심은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말의 음과 음은 뭐다? 명사형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가 붙었을 때 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용언을 단지 뭐처럼 만들어준다. 왜? 어미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는데? 자, 용언에 붙잖아요. 얘가 어디에 붙어서? 용언에 붙어서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지 명사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품사는 뭐가 된다? 그대로 용언이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명사형 어미를 물어볼 때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봐요? 자꾸 씀해 가지고 물어보죠. 그래서 씀해 기억하십시오. 씀해에는 뭐가 있다? 명사형 어미가 있고 그래서 씀해의 품사는 명사가 아니라 뭐다? 용언이고 정확하게는 동사입니다. 자, 4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말간 어떻게 풀어요? 맑은으로 풉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말간이 현대국어 맑은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은이라는 어미가 있군. 자, 봐봐. 맑은이 무엇을 꾸며요? 관형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은은 관형사형 어미 맞는 얘기죠. 자, 가람을 보시면 얘가 강의에 대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의 관형격 조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시옷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강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시옷이 부사격 조사라고? 무슨 헛소리. 자, 물론 이렇게 이걸 지금 사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걸 지금 뭘 전제하고 냈던 거냐면 강은 유정이야 무정이야? 강은 무정명사입니다. 그럼 뭘 전제하고 냈던 건 아니네요. 그냥 너무 쉬운 문제였네. 설명 여기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야. 강은 무정명사잖아. 그래서 시옷으로 왔잖아. 그럼 무슨 부사격 조사야? 관형격 조사지. 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자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아래어와 자음 반침이 쓰였군. 여기에 반침. 인정. 마잘 할이 마을에 그러니까 대응하잖아요. 요렇게.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격 조사가 있다는 거야. 그럼 마잘에 자 목적격 조사를 쏙 뺄게요. 알. 그럼 히읗이 있어. 자 그러면 히읗은 어디에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냐면 앞말에 붙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잘은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자, 한 번 더 어떻게 풀었냐고요? 마을로 풀었으니까 목적격 조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 조사만 쏙 뺐어. 그럼 한 개가 남았음. 히읗이. 그럼 히읗은 당연히 어디에? 을에 붙겠어요? 앞말에 붙겠어? 앞말에 붙어야지. 그럼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 현대 국어에는 아나입니다. 그럼 니은을 원래 자리로 돌려주면 이어적기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45번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 연철은 앞 형태소의 자음을 뒤 형태소의 초성에 내려서 적는 방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가람이 이건 뭔데요? 가람이는 강이죠. 그럼 이거 가람 더하기 이니까 연철한 거 맞죠? 그리고 빛이 볼까요? 빛이는 빛이죠.
그러면 현대국어에 준해서 생각해봐. 형태는 뭐였을까요? 빚 더하기 이었겠지.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올봄이라고 했는데요. 올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걸까요? 올, 그 다음 뭐요? 시옷, 그 다음 뭐요? 봄 더하기 이었겠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현대국어에 준해서 생각하는 거라니까, 자꾸. 자, 날이죠. 날이 봐봐. 날이를 얘 어떻게 풀었냐면 날이로 풀었죠. 그러면 봐봐. 현대국어의 날이었는데 중세에는 나였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날 더하기 이었겠지. 그래서 연철된 것일 거고요. 해오는 봐봐. 받침이 없잖아. 연철이 되려면 앞 형태소의 자음, 즉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해오는 받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해오 그대로 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돼야 되는 거예요? 5번 돼야 된다. 연철되려면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해는 받침이 없잖아. 그건 어떻게 아는데요? 뭘 어떻게 알아? 현대국어의 형태가 해니까 아는 거지.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